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확인하시나요? 혹시 자녀에게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 혹시 오늘은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 기대하며 화면을 켰다가 조용한 휴대폰을 보며 한숨 쉬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돈 걱정과 건강 걱정은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로움입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몸도 아직은 움직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플 때보다 더 무서운 건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에도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웃음이 많고 친구가 많아 약속도 많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68세 김영숙 씨가 외로운 노후에서 벗어나 다시 웃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노후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8세 김영숙 씨는 서울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6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모두 결혼했습니다. 손주도 셋이나 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조금 나왔고 남편이 남긴 적금도 조금 있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당뇨도 없고 혈압도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6시. 눈을 뜹니다. 밥을 하고 국을 때우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고 아침 드라마를 봅니다. 점심이 되면 라면을 끓입니다. 또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녁이 되면 김치와 계란 프라이를 먹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눕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하루 동안 한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영숙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기운도 없고 입맛도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사실 영숙 씨에게도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아이를 키웠던 엄마들, 교회 친구들, 옆동에 사는 이웃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바쁠 텐데, 괜히 방해되면 어떡하지? 귀찮아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네 엄마, 잘 지내? 네. 손주들은? 잘 있어요. 잠시 침묵. 영숙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영숙 씨는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괜히 전화했구나. 내가 심심해서 괜히 아들 귀찮게 했구나. 그날 밤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루 종일 누군가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을까? 왜 예전에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까? 며칠 뒤였습니다. 영숙 씨는 집 앞 공원을 걷다가 우연히 동네에서 얼굴만 알던 70세 박정순 씨를 만났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예쁜 스카프를 하고 다니고 혼자 사는데도 항상 밝았어요. 영숙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영숙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운 거죠?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정순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남편 떠나고, 자식들 출가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처음엔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어요. 영숙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을 바꾼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있었어요. 영숙 씨는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하루에 딱 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보내는 거예요. 영숙 씨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친구, 이웃, 동생, 사촌,
옛 직장 동료. 누구든 좋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드셨어요?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딱 한 문장만 보내는 겁니다. 정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외로움은 누군가 찾아와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문 하나를 먼저 열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영숙 씨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하루 종일 정순 씨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찾아와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작은 문 하나를 열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영숙 씨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먼저 연락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상대가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바쁘다고 하면 민망하지 않을까? 오랜만에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20년 전 함께 아이를 키웠던 친구 이정자 씨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망설였습니다.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자야,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연락해본다. 보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괜히 보냈나? 답장이 안 오면 어떡하지? 영숙 씨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자 씨였습니다.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아, 너 살아있었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괜히 방해될까봐 못했어. 영숙 씨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상대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1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손주 이야기, 몸 아픈 이야기, 옛날 시장 다니던 이야기.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집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별거 아니었네. 다음날 아침, 영숙 씨는 또 다른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교회 권사님, 다음날은 옆동 아주머니, 다음날은 사촌 동생. 하루에 딱 한 사람. 긴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밥은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반가워했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하루가 좋아졌어요.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우리 커피 한 잔 마실까요? 어느새 영숙 씨 달력에는 약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은 정자 씨와 점심, 금요일은 권사님과 산책, 일요일은 복지관 노래교실. 영숙 씨는 오랜만에 예쁜 스카프도 사고 머리도 정리하고 화장품도 새로 샀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디를 갈까? 기대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뭐 하고 있어? 영숙 씨는 웃었습니다. 지금 친구 만나러 가려고 준비 중이지. 아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엄마 친구 만나세요? 응. 왜? 엄마는 맨날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영숙 씨는 빙긋 웃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놀아야지. 아들은 웃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좋아졌네요. 영숙 씨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연락 하나만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오면 행복했고, 오지 않으면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가끔 연락하면 반갑고, 못하면 다음에 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세요? 응. 왜? 친구랑 영화 보러 간다. 엄마 영화도 보세요? 왜 못 보니? 엄마 젊을 때 영화 엄청 좋아했어. 아들은 웃었습니다. 엄마,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영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알았어.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더라. 내가 움직여야 오더라. 시간은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친구가 많아졌습니다. 생일이면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커피 마시자는 연락도 오고, 누군가 아프면 병문안도 갔습니다. 누군가 우울하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는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를 멈춘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3가지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연락하세요. 상대도 여러분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사람에게 안부를 보내십시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세요?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밥은 드셨어요? 작은 문 하나가 큰 관계를 만듭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노후의 행복은 오늘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 단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그 짧은 문장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는 거창한 준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웃어주는 것, 먼저 안부를 묻는 것, 먼저 작은 문을 여는 것, 바로 그 작은 습관이 외롭던 하루를 따뜻한 하루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기다림보다 웃음이 많고, 눈물보다 대화가 많고, 외로움보다 따뜻한 인연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